자, 여러분 4번의 소득처분의 사례예요. 자, 소득처분의 사례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케이스 1번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비용은 10만 원이다. 자,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세전소득으로 돌려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항목인 거 기억나죠? 자, 회사는 법인세 비용 처리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거예요. 즉, 그냥 사회 유출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비용이지만 우린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송금, 불산입 10만 원. 근데 이 법인세는 국가에 기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정 누군가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더 이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는 양식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세무조정을 하는 양식, 여러분, 불러봐요. 소리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기억나죠? 자, 그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다가, 여기다가, 잘 봐요.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10만원. 자, 여러분, 내가 기사라고 써놓은 거는 기타 사회 유출을 약자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면이 너무 이게 적어서. 이해되죠? 예,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은 이게 글자가 많아서 그냥 내가 다 기사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 1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바로 소득 처분 적는 란이에요. 이해됐죠?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의 세금가공가 계정에는 업무 관련 주정차 교통벌과금 7만 원을 냈네. 여러분, 이런 교통벌금 낸 거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까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교통벌과금 낸 거는 정부에서 제재하려고 벌금 내게 한 건데 이걸 막 비용으로 인정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요? 예,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런 여러분, 교통벌과금은 대표적인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이런 세세한 규정은 이제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또 반복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생가공과 이렇게 비용 처리했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사회 유출로 보는 거예요. 잉여금을 누군가 빼간 걸로 보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을 누군가 빼간 걸로 그냥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불산입 7만 원만큼. 자, 이거 누가 가져갔어요? 7만 원? 요 대변에 있던 이익잉여금 차변으로 줄었네. 이 현금 누가 가져갔네? 누가 가져갔는데요? 국가가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특정 기속인에게 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 기타 사유 유출. 이해되죠? 그럼 요거 세무조정을 작성하는 우리 양식지 뭐라고 해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여러분 제가 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영어 발음하듯이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해주면 이게 사람이 몸에 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알았죠? 자, 세무조정을 기재하는 양식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불러주세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 뭐예요 지금 이거? 송금, 불산입, 세금가공가. 여러분 요 과목은 개정 과목 명칭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에서. 그럼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 뭐 해도 되고 세금과 공과금 해도 되고 교통사고 벌과금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7만 원만큼 특정 누군가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이 돈을. 기타 사회 유출. 이해했죠? 자, 또 결산 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10만 원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무제한으로 인정 안 해줘요. 8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가상각비 요 자산 감소시켰습니다. 자, 누계획이 대변에 기록되면 결국에 자산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이 줄어든 거죠. 자, 여기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8만 원입니다. 자산 감소된 게 8만 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회사는 비용 10만 원, 법인세법은 비용 8만 원까지만 인정해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불러주세요. 송금, 불산이 2만 원만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밖으로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의 차이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자산 계정이라고 이해하고 하면 돼요. 알았죠? 그럼 자산을 10만 원 줄였는데
자산을 8만 원만 줄였어야죠. 그죠? 이해돼요? 그럼 자산을 2만 원 늘려야 돼요. 자산을 2만 원 늘려야 돼요. 자산이 2만 원만큼 과소계상돼 있어요. 그럼 자산 과소는 자본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 근데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이게 유보가 추인된 거냐 아니면 이 일시적 차이가 발생된 시점인 거냐 그것만 중요한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한도초가 뭐 감가상각비라고 하든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2만 원만큼 소득 처분은 그렇죠. 유보 감소해요.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발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를 유발하는 건 유보입니다, 유보. 자, 또 손익계산서의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중에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 6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은 비용 줄이고 선급 비용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급 비용을 회계 처리를 못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웃긴 게 뭐냐면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여러분 요런 거는 또 법인세법이 아주 철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성급 비용을 계상을 누락했다는 건 비용의 감소를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비용의 감소를 시키면 회사의 이익이 커지니까 법인세를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성급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야, 너 성급 비용을 기록 안 했어? 그러면 너 비용을 많이 기록한 거네? 비용을 많이 기록하면 법인세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급 비용을 기록 안 하면 법인세법은 성급 비용을 기록해야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법인세법은 붕괴 같은 거 없죠. 근데 우리가 법인세법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회사랑 법인세법상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법인세법상으로 붕괴 이런 건 안 합니다. 예, 근데 법인세법 규정에 맞춰서 했다면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법인세법은 그렇죠. 보험료 비용을 대변으로 줄였어야죠.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커지니까 법인세를 많이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자산으로 했어야 돼요. 그럼 요거 갖고 제가 한번 여러 개로 설명해 볼게요. 자, 다양하게 봐봐요.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자, 자산을 기록 안 했죠. 그러면 근데 자산을 기록해야 돼. 선급 비용이라는 건 자산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자산을 과소계상했네. 자산 과소는 자본을 과소계상된 거예요. 그럼 자산을 과소계상했다라는 건 자본도 과소계상돼 있는 거라고요, 지금.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본에다가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플러스 유보라고 하는 건데 입금 산입 이렇게 해서 6만 원 하게 되면 플러스 유보로 인식을 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표현을 내가 아예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자본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자, 회사는 비용을 줄였어요. 여러분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을 대변에 두면 회사의 이익이 늘잖아요. 그럼 수익을 기록한 거랑 같은 효과예요. 그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그냥 수익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세무 조정할 때. 자, 그러면 회사는 수익 계산 안 했죠. 근데 법인세법은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더 넣어야 되니까 입금, 산입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차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 일부러. 그래서 입금 산입 6만 원. 근데 이 입금 산입한 게 자산을 과소계상했네? 자산 부채의 차이네? 그러면 이건 일시적 차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인데 지금 유보가 발생된 이 시점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입금 산입 여기 봐 입금 산입 성급 비용 6만 원, 유보 지금 발생한 시점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상에
유보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유보를 사후관리하는 표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예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유보로 소득 처분한 이 금액들은 다시 한번 이 을표에다가 옮겨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사후관리해야 되니까. 이 유보 발생된 게 언젠간 유보 추인돼서 유보 감소로 없어질 거니까.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자 그럼 분명히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유보 발생은 이 증가 감소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요 소멸 발생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죠? 예. 지금 요 기초자금액은 없고 이거는 소멸이에요, 발생이에요, 지금? 발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만 원, 6만 원. 그리고 숫자가 마이너스로 인식돼야 돼요, 플러스로 인식돼야 돼요? 다시 봐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이게 숫자가 마이너스로 돼야 돼요, 플러스로 돼야 돼요? 자,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유보사항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자산을 10만 원 줄였지만 자산을 8만 원만 줄여야 돼. 자산을 자산을 많이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을 많이 줄였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을 거고, 자산 가소는 자본의 과소를 유발하겠죠. 그럼 자본이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더해야죠. 이렇게 2만 원만큼. 자, 다시 지금 봐요. 자,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안 잡았죠, 지금. 그럼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으면 결국에 자본도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자산 과소는 자본 과소라고요. 그럼 자본이 과소돼 있으면 자본을 플러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6만 원만큼.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가. 만약에 송금산입이나 또는 뭐 입금 불산입으로 이 자산부채 차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로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부호는 우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솔직히 이거를 시험장에서 신경 안 써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린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 근데 사실은 정확한 논리를 이해하려면 유보는 자본에 플러스 돼야 되는 건지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8만 원만큼 법인세법상 자본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잘 봐요. 을표는 사후 관리하는 포라고 했었고 제가 기억나죠? 이, 이 2만 원과 6만 원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계산하기 위한 표가 가표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가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회계상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여기다가 잔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계상의 자본에서 출발을 해서 요 금액이지, 그죠? 요 금액 회계상의 자본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회계상의 이게 회계상의 자본이에요, 이게. 이 금액이 회계상의 자본에서 출발을 해서 자 유보나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관리하는 이 을표상에 이 8만 원이 여기 봐요. 이 을표상에 이 8만 원이 열로 쭉 들어오는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 8만 원이 열로 온 거라고 발생 쪽에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상의 8만 원의 자본이 더 커져야 된다고요. 여기 더 커져야 된다고. 이해돼요, 여러분 내 말?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지금 회계상의 자본이 100만 원이 있대. 예를 들어서. 근데 세무조정해 봤더니 플러스 유보가 8만 원이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법인세법상의 진정한 자본은 얼마예요?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잔액은 이것만 있다 그러면 그렇죠. 108만 원이 법인세법상의 자본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내 말? 자, 이걸 지금 이해 안 해도 괜찮은 게 뒤에 가면 또 반복돼서 나와요. 알겠죠?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두 번째 거. 자, 이거는 앞에 거랑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유보가 소멸되는 과정을 이해해 보라고 이렇게 같이 한 건데, 봐요. 자, 케이스 두 번째 거에 앞에 거랑 연결됩니다. 자,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게 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세 17만 원을 냈어. 그래서 장부에다가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고 현금 나간 걸로 처리했네. 여러분, 대표이사의 개인 지출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현금 나간 거 비용으로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법인세법에서. 안 하죠, 당연히. 이거는 이 개인의 지출인데.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라 이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여금을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익여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그냥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게 사회 유출 이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이걸 이익여금 이렇게 적어 있는 책도 있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법인세법상의 이익여금을 사회 유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금이 나갔는데 얘는 비용이지만 비용이 아니니까 어떻게 세무조정해요? 비용을 17만 원 계상했어도 비용이 빵원이니까 송금, 불산입 17만 원 이해돼요? 17만 원 송금 불산입. 근데 이 송금 불산입, 입금산입으로 늘어난 소득 17만 원이 없잖아요. 이 현금이 나갔잖아요, 지금 밖으로. 누가 가져갔는데요? 이 대표이사가. 그럼 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사회유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사회유출은 영구적 차이입니다. 한번 가져갔으면 끝이죠? 더 이상 사후 관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 인정상여라고 해서 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대표이사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부과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과세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또 2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현금 지급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쉽게 말하면 4만 원인데 법인세법상으로 이런 그 접대비에 대한 지출을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한도가 3만 9천 원이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회사는 기업 업무 추진비 4만 원 비용 처리했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 비용 3만 9천 원까지만 인정된다 했으니까 이 1,000원만큼은 이익여금을 빼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정 누군가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특정 누군가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이런 접대비와 같은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를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라 조세 정책적인 목적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송금물산입 요 1,000원만큼 이익잉여금을 누가 가져갔긴 했는데 특정 누군가가 가져간 건 아니니까 정책적인 목적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서 그냥 더 이상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세 번째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12만 원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도가 11만 원이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럼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12만 원 여러분 이 누계액이라고 제가 이제 해놓긴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세무조정할 때 헷갈리니까 그냥 유형자산 이렇게 자산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책이 오타는 아닌데, 그냥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해봐요. 가로 열고 그냥 유형자산 이렇게 뭐 책에다 메모해 놓든죠. 자, 비용을 12만 원 처리했는데 비용이 11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법인세법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송금 불산입 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가산하는 거에 소득에 더해버리는 거죠. 그죠? 만 원만큼. 자, 그런데 이 차이가 밖으로 현금이 나갔어요, 대변에? 대변에 현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걸 누가 가져간 건 아니에요. 자, 회사는 자산을 12만 원을 줄였고 법인세법은 자산을 11만 원만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자산을 만 원만큼 더 감소시켰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회사는. 자산 과소면 자본이 과소된 거죠. 자본도 과소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호로 보면 이게 플러스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프로그램이 인식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전산세무 1급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유보 추인된 거냐 아니면 유보가 발생한 시점이냐 추인이에요 발생인 거예요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발생한 시점이니까 유보 발생인데 이거는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본을 법인세법상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 원만큼 송금불산입에서 소득을 더 늘려서 법인세를 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큼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만 원만큼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세무조정 사항 중에 정기성급비용? 이거 뭐지? 정기성급비용 6만 원이 다 기간이 경과돼서 모두 기간이 다 지났대요. 여러분 여기 볼까? 위로 가볼까? 위로 가보니까 여러분 6만 원 요거 우리가 아까 케이스 1에 있던 요 6만 원이 기간이 다 경과돼서 소멸이 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아무런 붕괴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여기 다시 봐요. 차변에 선급비용 6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아깝게 1기고 지금이 2기라고 봐봐요. 그럼 지금 2기 때 이 선급 비용이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보험료 비용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회사는 이걸 전혀 기록하지 않았죠. 자, 회사는 기록한 비용이 빵원. 법인세법상 비용이 6만 원.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산입. 자, 송금 산입 6만 원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송금 산입한 이 금액이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 성급 비용 자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인 거예요, 회사는. 그럼 자산이 과세돼 있으니까 자본이 과세돼 있으니까 자본에서 마이너스 해야 돼요. 이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송금 산입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사항이에요. 부호로 보면. 근데 부호는 프로그램이 다 인식을 해준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제 부호까지 막 이렇게 분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근데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내가 쓴 겁니다. 자, 송금 산입 6만 원 했죠?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유보 발생입니까? 유보 감소입니까? 유보 감소죠. 유보 감소지.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앞에 케이스 1번 1기라고 해봐요. 1기 때 이 유보 발생된 6만 원이 2기 때 이 차이가 소멸되면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멸됐을 때는 유보 감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봐요, 이제. 이거를 이 세무조정을 기재하는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러주세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세무조정을 기재하는 양식이 뭐라고요, 여러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 집중.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17만 원. 여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17만 원. 생각원가 맞죠? 소득처분은 상여. 또 그럼 여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만 원. 여기 기업업무 추진비 만 원이 아니라 천 원이죠? 천 원. 여기 뭐예요, 여러분? 기타 사회유출 그냥 기사라고 하거나 그냥 제가 여기 다또 표현을 했네요, 이번에. 자, 기타 사회유출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렇게 유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유보 요렇게 유보 요거 유보죠. 유보예요. 유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유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유보 발생된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자, 송금불산이 밑금산이 송금불산이 만 원. 요거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 유보 발생입니다. 요 밑에 거 성급 비용에 대한 거는 요 6만 원만큼은 성급 비용 6만 원만큼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예요. 유보 감소. 이해했죠? 자, 유보 감소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결산 시 시가로 평가했대요. 단기 매매증권을.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9,000원을 기록했대.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분기를 했대요. 여러분, 뒤에 가면 공부할 건데, 우리 법인세법은 이런 의무적인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면 막 공정가치 추정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무적인
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회사는 영업의 수익으로 9천원만큼 수익 기록했지만 법인세법은 수익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해서 이 평가이익을 인정 안 한다. 근데 입금 불산입 했는데 이게 밖으로 유출된 건 아니죠. 송금산입, 입금 불산입은 사회 유출이 적용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게 유보 아니면은 뭐 기타 이런 건데,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있네. 자산 부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그렇죠. 유보 사항이 유보. 자, 그러면 얘는 자산을 9천원 잡았지만 자산을 인정 안 해줘요. 자산이 과대돼 있어. 자산 과대는 자본 과대입니다. 맞죠? 그럼 자본을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부호로 따지면 이건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9천원만큼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해되죠, 여러분? 근데 부호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준다. 이렇게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보 발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 한 다음에 이 세무조정을 기록하는 양식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9천원만큼 유보 발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상에 잘 봐요. 조정 합계표 상에 유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을표에 기재가 돼야 돼요. 뭐뭐 있죠? 감가상각비 그리고 성급비용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지금 기초잔액이 2만 원 있는 거는 여기 작년에 감가상각비가 여기 2만 원 있었잖아요. 그죠? 기말잔액이 2만 원 있었죠. 요게 지금 기초로 넘어와서 여기에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감가상각비 이건 유보가 발생한 거니까 요 발생에 만 원이 들어가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유보가 플러스 유보가 3만 원이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성급비용. 자, 성급비용입니다. 여기 성급비용. 자, 성급비용은 유보가 감소된 거죠. 자, 성급비용도 우리가 앞에 케이스에서 지금 성급비용이 지금 잔액이 6만 원이 있었죠, 이렇게. 그렇죠? 6만 원이 있었으니까 요 성급비용 6만 원이 기초에 있었고 요 성급비용이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예요? 유보 감소죠. 요거 좀 지울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우고 유보 감소죠. 유보 감소니까 여기에 유보 감소란에 그러니까 소멸란에다가 요 6만 원을 기재하면 자, 요 플러스 6만 원이 줄었으니까 남아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단기 매매증권은 여러분 요걸 어떻게 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에서 9천원만큼 플러스 요구예요, 마이너스 요구예요? 마이너스 요구예요. 미안한데 요게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미안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 좀 고쳐줄래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을표에 있는 유보사항이 우리가 가표로 넘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가표에 여기 을표에 있는 사항을 여기 라인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만 원, 6만 원이니까 8만 원이고 맞죠? 그리고 소멸된 거 6만 원. 자, 증가된 거를 이게 지금 요 오탈자가 있는데 만 원이 플러스고 9천 원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여러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 금액이 아니라 1,000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바꿔줄래요? 자, 1,000원입니다. 그러면 요 잔액도 얼마가 돼요? 플러스 3만 원 마이너스 9천 원이니까 요 금액이 아니라 3만 9천 원이 아니라 얼마? 2만 1,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안요.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자, 계산해봐요, 여러분. 기초잔액 8만 원에서 6만 원이 줄었으니까 2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1,000원이 증가됐으니까 기말에 요 지금 유보 금액이 얼마다? 2만 1,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이 만약에 이 회사가 회계상의 자본이 10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봐요.
재무상태표에 올해 말에 결산해 봤더니 회계상의 자본이 100만 원 있었다 이렇게. 그럼 질문. 법인세법상의 자본은 얼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상의 자본은. 그렇죠. 100만 원에서 2만 천 원이 지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그럼 100, 2만 천 원이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잔액입니다. 세무조정이 이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무조정을 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6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큰 고비를 넘긴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럼 여러분 이제 나랑 다음 강의에서 뭐 할 거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K랩 프로그램이 이 세무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여러분 보여줄게요. 그럼 이걸 보고 나면 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구나.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